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새벽에 거의 금융위기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이건 거의 조용한 불도저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몰아붙이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환율이 거의 미친 듯이 수직으로 치솟으면서 원화 가치가 완전히 날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니 미국의 금리 환경이 어느 정도 젠틀해져서 환율도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원화 가치는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거의 소진이 돼서 자체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환율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 거의 상반기에 미국 국채가 껑충 뛰면서 튀어올랐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1389원, 1400원대까지 찍을 기세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CPI, P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해서 거의 기준금리 인하 모드로 가는 것 같이 들떠 있더니만 언감생심. 절대로 이런 미국의 분위기와는 환율이 같이 가기에는 너무나 먼 갭이 벌어져 있어서 환율이 제대로 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놀이공원 궤도열차 궤적을 가질 게 분명해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환율이 비상이 걸린 게 위안화와 엔화 사이에 아주 절묘한 외줄타기 할 수 있는 통화 유연성을 가진 원화였는데, 위안화도 페트로 위안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러시아와 함께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강화시키면서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달러 수요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금 달러 세계 결제 비율이 60% 정도인데, 이전에 이런 달러의 수급에 대한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석유 대금을 무조건 달러라는 캐시로 대체해 놓은 시스템인데, 위안화가 이런 페트로 달러의 가치에 반기를 들고 페트로 위안이라는 반대 기축통화 가치에 깃발 꽂으면서 러시아와 함께 기축통화 반대 전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달러에 까이게 된 위안화는 자체 부동산 시장의 파멸이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 몰랐지. 그러니 자국 내 위안화 가치는 떡락, 돈은 천문학적으로 풀었었는데 물가는 잡힐 생각을 안 하고 경기는 부동산을 필두로 꼬로박히기 시작한 전형적인 디플레를 겪으면서 위안화 약세는 상반기를 지나면서 눈에 띄게 더욱더 기본 체력을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금리의 눈치 보고 위안화 약세에 까이고, 동시에 지금 엔화가 심상치 않죠. 엔저 현상이 극심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동결 수준 유지, 그리고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비둘기적인 스탠스 보이자 다시 엔화는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른뺨을 위안화한테 얻어맞는 도중에 이렇게 원화는 왼뺨마저도 엔화에게 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는 급락하는 수순으로 가다가 지금 조금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달러 가치가 엔화에 비해서 급격하게 오르니 지금 엄청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원화가 거의 1,400원에 이를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 이거 주식시장 잘못 올라탔다가는 아주 경을 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떡락하게 되면 증시에서 개미들이 다칠 가능성 아주 커지죠. 자체 화력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완전히 동시다발적인 기축통화급에 해당됐던 화폐들이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으니 원화는 정말 갈 길 잃은 미아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달러 보유분을 들고 정신없이 방어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죠. 게다가 지금 한국이 더욱 부동산 집값을 들고 자뻑에 빠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유럽적 상황. 지금 유럽 증시는 거의 폭락장이라고 봐도 될 만큼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이러다가 그냥 와르르 금융 전반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독일 닥스 그냥 떡락 수준이죠. 프랑스 지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유럽 전역의
증시는 오른 데가 없어. 계속해서 밑도 끝도 없이 절벽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이 0.25% 기준금리 내리면서 정치적인 쇼크와 함께 찾아온 유럽 증시의 악몽은 한여름 폭염의 계절 속에서 이렇게까지 얼어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준금리 인하 여파가 거의 뭐 미친 듯이 유럽 전반의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미국 증시는 뭐 거의 뚜껑이 열릴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는 거고, 시총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3사가 합작해낸 액수가 전체 S&P 500 지수 6경 가운데 거의 2경 정도, 거의 뭐 4경을 헤맬 정도죠. 이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뭐 미친 듯한 질주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꾹 눌러놨어요. 결론은 지금 유동성 확대라는 게 얼마나 뼈아픈 대목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유럽이 긴축을 서서히 풀어놓고 돈을 풀려 하니까 증시가 바닥으로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고, 물가 잡으려 하는데 통화가치마저도 뭐 달러와 게임이 안 되니까 지금 유로화도 떡락으로 가고 있고요. 가까스로 뭐 달러 가치를 잡을 수 있으려나? 일말의 희망은 있었지만 유로화도 뭐 다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는 유로화 약세도 직면하고 있고요. 이거 다시 기준금리를 백해서 올려야 할 시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심쩍은, 아니 기준금리를 내리는 유럽 중앙은행조차도 이거 뭐 별 효과 없는 찻잔 속의 태풍일 거라며 자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기준금리를 억지로 내렸는데 이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지. 이게 지금 모든 기축통화라고 나름 자부하려던 애들이 속속 퇴출이 되면서 새벽에 터진 유럽 증시의 폭락 소식과 함께 한국 돈은 가치면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오른다는 것은 뭐 미국이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도생, 나름의 자기 가치의 길을 열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를 일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환율 오르면 자국 통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파이가 늘어간다는 건데, 이제 뭐 삼겹살 1인분을 2만 원 주고 사 먹는 시대를 넘어서 냉면 한 그릇을 2만 원 줘야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인플레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물가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적인 보릿고개가 이미 통화가치 붕괴를 통해서, 이건 뭐 유럽발 증시와 통화의 폭락을 비롯해서 위안화, 엔화, 페트로달러의 지위에 대들던 애들마저도 뭐 벽돌 부리기 다 깨져버리고 있으니까 한국은 역대급 금융위기를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전개가 되는 것도 공포죠. 그 시대가 지금 두 눈앞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가지표에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한은이 어제 M2 광의통화 현금 파킹 수준이 4천조라고 발표를 했는데, 가계에선 은행 예적금 형태로 묻혀있는 돈들인데 이걸 또 뭐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거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많죠. 아니 기본 원화 가치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부동산 쪽으로 자금 물꼬를 트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부동산 쪽으로 가야 할 자금이 은행으로 파킹되어 있는 거지, 이 돈을 올드한 자산 시장 쪽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어둔 현금 유동성 가치가 지금 뭐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당연히 뭐 기존 자산 가치는 반토막 안 나면 다행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강의 변화를 보이게 될 거란 얘기죠.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불어넣고 있는 헛바람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 일인지, 단지 뭐 국내에서 단기적인 성장세로 뭐 1mm 남짓한 그런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이거 지금 금융시장의 대혼조세가 유럽에서부터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인플레 현상의 전이는 한국 자산시장을 거의 직격할 수밖에 없는 큰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자산시장 대변곡점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서서히 쪼여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판사리는 일거에 모든 걸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만큼의 데이터, 빛의 속도 전환 시대가 가치의 전도성을 뭐 초단위로 바꾸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끝까지 밑그림을 그린 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미국 경제도 지금 미국 은행들의 추가적인 파산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판에 이것도 뭐 결국 부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상업용 부동산, CRE, 리스크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거의 여기에 연관된 은행들이 파산에 본격 들어갈 것이란 말과 함께 진정한 고통의 물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드한 자산 시장의 대표격인 부동산은 미국에서도 가장 미국 파산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최대 위험 요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총이 뭐 6경을 찍는 빵빵한 자본의 대본자라고 말해도 되는 미국에서 은행 파산이 뭐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부동산 부실과 연관되어 있는 포인트, 이게 시발점이 돼서 도미노처럼 미국 시중은행들이 넘어갈 거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이거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고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이 이미 지금 다리 기울었어. 완전히 얄다리한 초승달로 확실하게 드러놓고 있는 건 기본 통화 가치가 달러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강력한 가치의 견인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 그러니까 건물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한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투자한 돈만큼 그 돈이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돈을 빼준 은행이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파산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영업점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재택근무의 대전환점, 이것이 불러온 엄청난 부실의 발화점이 여기에 있었으니 그냥 뭐 터질 일만 남은 거죠. 한국은 PF, 이건 역시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과 똑같은 이치죠. 모습은 다르나 캐릭터는 쌤쌤이라는 얘기. PF도 건설사 수익 쪼그라드니까 돈을 내준 은행이 파산을 하는 건데 똑같은 구조입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의 운명은 지금 수익률 감소, 그것도 극강의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에서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지는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축소가 되는 것으로 갈 겁니다. 일부 뭐 강남권만은 뭐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다른 것은 뭐 알 수 없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 눈과 귀와 마음을 뺏으려는, 그래서 매수세를 조금 더 센 화력으로 붙여보려 하지만 돌아가는 세계 금융의 판사리는 이미 한국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시도별 신고가 등록 후의 거래 취소 비율이죠. 가장 선두급에 있는 게 바로 울산과 서울인데 신고가 찍었다, 그리고 선고점 찍었다, 설레발 치다가 결국 등기 안 치고 계약 취소로 오리발 내민 퍼센테이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7%가 바로 서울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신고가, 전고점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절반이 다 헛방이란 얘기예요. 그냥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건데 휘두르는 자기 팔만 아픈 거지 처음에는 엄청나게 가오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유럽이 비상시국이고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통화 가치가 갈수록 나락에 빠져 있어서 물가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심지어 미국은행 파산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 지표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M2 광의 통화가 4천조 시대를 열었다는 건 그만큼 자금을 움직이기가 너무도 위험해 보인다는, 마땅히 돈이 움직여야 할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한다는, 이거 보유고가 아닙니다. 그냥 환율이 인플레 국면을 맞이하면 그대로 가치의 절반을 내줄 수도 있는 엄청난 통화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가야 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새벽에 터진 금융위기급 대참사. 이건 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유럽의 증시 폭락,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하더니만 그냥 통화가치의 나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일본의 기이한 움직임, 엔화는 꼬로박는데 통화정책은 유연하게, 중국은 이미 위안화의 위세를 잃고 있는 와중에 결국 원하는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하반기에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5번 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